빅뱅 138억 년 전 뜨거운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고 원소의 비율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물리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빅뱅 이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입니다. 1편에서 봤죠. 모든 방향에서 2.725 켈빈, 오차 0.001%. 너무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브라질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디자인, 같은 브랜드. 우연일까요?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한쪽 끝과 반대쪽 끝, 그 사이 거리는 수백억 광년입니다. 빛조차 도달할 수 없는 거리. 빛이 못 갔다는 건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수평선 문제입니다. 인과적으로 연결된 적 없는 두 지점이 왜 같은 온도를 갖는가? 두 번째 문제, 우주의 모양입니다. 우주의 공률을 측정하면 거의 완벽하게 0입니다. 평평합니다. 공률이 플러스면 공처럼 닫힌 우주, 마이너스면 안장처럼 열린 우주, 0이면 완벽하게 평평한 우주. 현재 측정값 0.01% 이내로 평평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연필을 세워보세요. 뾰족한 끝을 아래로 해서 책상 위에 세웁니다. 완벽하게 수직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쓰러집니다.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그런데 138억 년 동안 안 쓰러졌습니다. 우주의 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직후 공률이 조금이라도 0에서 벗어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벗어남이 커집니다. 공 모양으로 닫히거나 안장 모양으로 벌어지거나. 138억 년 후에도 평평하려면 빅뱅 당시 공률이 소수점 아래 60자리까지 정확히 0이어야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0승. 이를 10으로 60번 나눈 정밀도. 자연이 저절로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평탄성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기 홀극입니다. 자석을 반으로 자릅니다. N극과 S극이 분리될까요? 아닙니다. 각각 새로운 N극과 S극이 생깁니다. 아무리 잘게 잘라도 N극만 있는 자석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입자 물리학 이론은 예측했습니다. 빅뱅 초기에 자기 홀극이 대량으로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N극만 있는 입자. 우주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세 가지 문제. 수평선 문제. 서로 연락 못한 곳이 왜 같은 온도인가? 평탄성 문제. 우주가 왜 이렇게 정밀하게 평평한가? 자기 홀극 문제. 있어야 할 것이 왜 없는가? 빅뱅 이론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건이 너무 특별합니다. 마치 누군가 정밀하게 세팅해 놓은 것처럼. 우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1980년 한 물리학자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 문제를 단번에 푸는 아이디어. 1979년 12월 스탠퍼드 대학 32세의 박사 후 연구원 앨런 구스. 박사 후 연구원이면 보통 20대 후반입니다. 32세면 늦은 편이죠. 논문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용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자기 홀극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빅뱅 초기에 대량 생성됐어야 할 자기 홀극. 왜 안 보이는가? 그날 밤
계산을 하다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Spectacular realization. 느낌표까지.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빅뱅 직후 우주가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에서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우주도 폭등했습니다. 크기가 언제?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1초를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누고 다시 1조로 나눈 시간. 이 순간부터 10의 마이너스 32승 초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10의 30승 배 팽창합니다. 얼마나 큰 팽창일까요? 원자 하나. 지름 0.1나노미터. 이것이 은하 크기로 커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이 수만 광년짜리 구조가 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잠깐, 빛보다 빠를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물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건 다릅니다. 상대성 이론이 금지하는 것은 공간 안에서의 이동 속도입니다. 공간 자체의 팽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폭발적 팽창을 일으켰을까요? 구스는 인플레이션장이라는 에너지를 제안합니다.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에너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냉각합니다.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안 얼었습니다. 과냉각 상태. 물은 얼어야 하는데 아직 안 얼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이때 살짝 충격을 주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불안정한 고에너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짜 바닥이 아닌 가짜 바닥. 언덕 꼭대기의 공처럼. 살짝만 밀면 굴러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장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가 우주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바닥에 도달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종료. 방출된 에너지는 열로 바뀝니다. 우주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뜨거운 빅뱅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평선 문제. 서로 연락 못한 곳이 왜 같은 온도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전에는 아주 작은 영역이었습니다.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빛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열도 교환됐습니다. 같은 온도가 됐습니다. 그 작은 영역이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원래 같은 온도였던 곳이 멀어진 것뿐입니다. 평탄성 문제. 우주가 왜 이렇게 평평한가?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풍선은 곡률이 큽니다. 표면이 둥근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풍선을 엄청나게 크게 불면 표면이 평평해 보입니다. 지구가 둥글지만 우리 눈에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우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곡률이 있었더라도 평평해진 겁니다. 자기 홀극 문제. 있어야 할 것이 왜 없는가? 자기 홀극은 인플레이션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우주가 10의 30승 배 커졌습니다. 같은 수의 자기 홀극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퍼진 겁니다. 밀도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 문제. 하나의 해다. 인플레이션.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일어났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1편에서 봤습니다. 138억 년 전 빛. 모든 방향에서 2.725 켈빈. 거의 완벽하게 균일합니다.
하지만 거의가 중요합니다. 완벽히 균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평평한 모래사장. 요철 하나 없이 매끄럽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모일 곳이 없습니다. 언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가 완벽히 똑같으면 중력이 물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별도 있고 은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우주에 미세한 불균일이 있었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양자 요동, 양자 역학 시리즈에서 다뤘던 불확정성 원리. 아무것도 없는 진공도 완벽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잠깐 생겼다, 사라집니다. 밀도가 잠깐 높았다, 낮아집니다.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이 요동은 극미세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스케일. 원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세한 요동이 우주 크기로 확대됩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지문이 산맥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에는 미세한 밀도 차이가 남습니다. 어떤 곳은 밀도가 조금 높고 어떤 곳은 조금 낮습니다. 차이는 10만 분의 1. 극히 작지만 138억 년이면 충분합니다. 밀도 높은 곳에 중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주변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더 끌어당깁니다. 눈덩이처럼 수억 년이 지나면 별이 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은하가 됩니다. 양자 요동에서 은하까지 인플레이션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10만 분의 1 크기의 온도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1989년 나사가 코비 위성을 발사합니다. 1편에서 잠깐 언급했죠. 완벽한 흑체 복사 곡선을 확인한 위성. 하지만 코비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온도 요동을 찾는 것. 1992년 조지 스무트 팀이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견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차이. 정확히 10만 분의 1도. 인플레이션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 스무트는 발표 자리에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적이라면 이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세기 최대의 발견, 아마 역사상 최대의 발견. 하지만 코비의 해상도는 낮았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더 선명한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나사가 WMAP 위성을 발사합니다. Wilkinson Microwave Anisotropy Probe. 3년간 관측. 우주 배경 복사의 정밀한 지도가 완성됩니다. 요동의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요동의 크기, 요동의 분포, 요동의 스케일. 모두 맞습니다. 2009년 유럽 우주국이 플랑크 위성을 발사합니다. 역대 최고 정밀도. 결과는 더욱 강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예측과 소수점 여러 자리까지 일치. 우주의 나이 138억 년. 우주의 구성 일반 물질 5%, 암흑 물질 27%, 암흑 에너지 68%. 모두 이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코비, WMAP, 플랑크. 새 위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요동, 양자 요동의 흔적, 인플레이션의 증거, 그리고 오늘날 은하의 씨앗. 증거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의 양자 요동이 오늘날 우주의 모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의 법칙입니다. 전자, 광자,
쿼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하를 만들까요? 인플레이션이 다리입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잇는 다리.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배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모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가 요동칩니다. 진공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간. 하지만 확대하면 소란스럽습니다. 에너지가 잠깐 솟았다 사라집니다. 입자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평기는 0이지만 순간순간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이것이 양자요동입니다. 평소엔 아무 일도 아닙니다.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원자핵보다 훨씬 작은 스케일.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다릅니다. 우주가 10의 30승배 팽창합니다. 이 미세한 요동도 함께 늘어납니다.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가 수십억 광년이 됩니다. 양자 스케일이 우주 스케일로 미시가 거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우주에는 미세한 밀도 차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밀도가 10만 분의 1만큼 높고 어떤 곳은 10만 분의 1만큼 낮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0만 분의 1. 하지만 중력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 중력이 조금 더 강합니다. 주변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더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이 수억 년 계속됩니다. 작은 요동은 작은 구조를 만듭니다. 별. 중간 요동은 중간 구조를 만듭니다. 은하. 큰 요동은 큰 구조를 만듭니다. 은하단. 더 큰 요동은 더 큰 구조를 만듭니다. 우주 거대 구조. 수십억 광년에 걸친 은하들의 그물망. 모두 양자요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양자요동의 패턴을 계산합니다. 그 패턴이 중력으로 진화한 결과를 시뮬레이션합니다. 138억 년 후 우주의 모습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주와 비교합니다. 은하들의 분포, 은하단의 크기, 거대 구조의 패턴, 일치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양자요동은 무작위입니다. 확률적입니다. 어디서 밀도가 높아질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은하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입니다. 태양계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입니다. 지구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입니다. 양자요동이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 은하는 다른 곳에 있었을 겁니다. 아니,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반드시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요동이 있는 한 중력은 물질을 모읍니다. 구체적 위치는 우연, 존재 자체는 필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의 양자요동. 인플레이션으로 우주 크기로 증폭. 138억 년의 중력 진화. 오늘날 이조계의 은하. 미시에서 거시로. 양자에서 우주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밝혀낸 우주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40년 전만 해도 추측이었습니다. 지금은 표준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확립된 것은 명확합니다.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36승 초경. 우주가 10의 30승배 이상 팽창했습니다. 양자요동이 우주 크기로 증폭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요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위성이 점점 더 정밀하게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장의 정체. 이 장에서 과냉각물에 비유했습니다. 불안정한 고에너지 상태가 안정으로 떨어지며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입자인지,
어떤 힘인지, 왜 시작됐는지, 왜 끝났는지 50개가 넘는 인플레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의문. 인플레이션은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1983년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안드레이 린데. 그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멈췄습니다. 인플레이션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비누 거품을 생각해 보세요. 거품 하나가 우리 우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 곳. 하지만 거품 밖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우주. 그 안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품이 무수히 만들어집니다. 끝없이. 다중우주. 각 우주는 물리 상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력의 세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원자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별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존재하고 생명이 탄생한 우주. 무수히 많은 거품 중 하나.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우주를 관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빛도, 신호도, 그 어떤 정보도 거품 밖에서 올 수 없습니다. 과학일까요? 철학일까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이론을 과학이라 부를 수 있는가? 아직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양자요동, 양자역학의 산물, 시공간의 팽창, 상대성 이론의 산물. 이 두 이론은 20세기 물리학의 양대 기둥입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 각각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합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이론이 동시에 작동한 순간입니다. 양자요동이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위에서 증폭됐습니다. 미시가 거시가 됐습니다. 아마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열쇠가 인플레이션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은 질문들.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의 시작이란 무엇일까요? 빅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무가 아니라 유일까요? 이 질문들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주의 시작이라니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그런데 답했습니다. 10⁻36승 초. 상상할 수 없이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오늘날 우주를 결정했습니다. 1980년 앨런 구스는 노트에 Spectacular Realization 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요도, 상대성 이론의 팽창. 둘이 만나 오늘날 이족의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하도 그중 하나. 태양계도 그중 하나. 우리도 그중 하나. 모두 양자요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빅뱅 후 첫 3분을 다룹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10의 27승도. 이 지옥 같은 온도에서 쿼크가 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가 헬륨이 됩니다. 물질의 탄생. 그것 없이는 별도 행성도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